네, 안녕하세요. 재개발을 전문하는 오성부동산입니다. 매년도 7월 달이 되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냅니다. 그 상세본을 또 세무사 문성일 세무사님이 또 발췌해서 자주 질의하는 물건에 대한 내용을 추려주셨습니다. 세무사님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양도소득세인데요. 상세 임대주택 아시죠?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이제 연장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세 임대주택이라는 게 뭐냐면은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될 비과세 및 장기부의 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2년을 이제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 집을 살 때 다시 얘기해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 그럼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렸다 하더라도 2년 실거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을 맞죠. 그래서 그 2년을 해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상생 임대 주택으로 인정이 되면은 2년을 거주한 걸로 인정을 해서 면제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1년 5개월 되면은 인정 못 받죠. 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 기간 2년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 5% 이하가 1,500만 원 이하, 3억 1,500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 매수 후에 된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매수 시 승계받은 계약은 제외가 된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내가 이 집을 20년도 5월 달에 샀어요. 근데 거기에 그 전세 세입자가 20년도 3월 달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내가 승계받은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년도 3월이기 때문에 이 세입자는 이게 임대는 해당이 안 되고, 20년 3월이니까 22년 3월 달에 이제 이게 나오고 이게 매수 후에 계약 체결이 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년이 가고 거기서 또 5% 이내에 또 2년이 가야 되니까 이게 이 승계받은 계약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게 6년 가까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4년도 12월 31일까지였었는데 이거를 26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서 이제 이게 이번에 나왔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 전월세 시장 안정 지원에 따른 이유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서울 이 25개구 가운데 21개구가 비주정이기 때문에 상생 임대주택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을 확대하겠다. 혼인 또는 동거분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세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12억까지 비과세고 장기부의 특별공제되고,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이제 2년 실거주하고서 10년 보유했다 그러면 최대 80%가 적용이 되죠. 또 종합부동산세에서 기본공제가 15억이고 고령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 그러니까 부모님이 60세 이상인데 자녀가 자기 집을 전세를 놓고 부모님에 들어가서 봉양을 한다 그러면은 10년 동안은 내가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도 10년 안에 팔으면 그것도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주택을 보유한 각각의 남녀가 혼인했는데 이게 기존에 5년이었었어요. 자, 뭐냐면은 신랑과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각각 집이 한 채씩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신랑 집을 팔던 신부 집을 팔던 이거를 이 5년 안에만 팔면 하나는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였었죠. 근데 이게 지금 5년에서 10년은 늘려준다는 얘기. 그래서 이 혼인 동거 분양도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 확대해서 똑같이 혼인 동거 분양과 같이 5년에서 10년을 늘려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새 이 혼인에 대한 이 젊은 층들이 결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 지원을 확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시행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현재는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세제한특례법 제99조의 14의 신설인데요. 자,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을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해주겠다는 신설이고요. 근데 적용 대상은 기초연금수급자. 적용 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첫 번째 부동산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그 다음에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세대, 부동산 양도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세대,
그래서 과세 특례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 세액에서 연금계좌 납입액 1억 한도의 10%를 세율 공제해준다는 얘기고요. 사후관리는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일출 시 세액 공제액을 추진하겠다. 이제 그래서 적용 기한은 27년도 12월 31일부터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정 이유는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 생활에 대한 안정을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인데,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줄이면 자식들한테 이렇게 팔아서 돈 주지 말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본인들의 노후 안정생활에 써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부의 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을 또 해주겠다.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 건설 임대주택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 민간주택에 적용 기한을 연장해주겠다는 얘기죠. 적용 요건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첫 번째 전용 면적이 85 이하, 임대 기간은 10년 이상, 그 다음에 인상률은 전년 대비 5% 계속 가야 되겠죠. 기준 시가가 이제 수도권은 6억 원 이하고요,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은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장기부의 특별공제율 70% 적용해주겠다는 얘기고, 적용기한은 2024년도 12월 30일인데 이거를 2027년도 12월 31일부터 적용하겠다. 자, 개정 이유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해서 주택수를 많이 이제 공급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토지 건물 일괄취득 양도시 안분 예외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토지 건물의 일괄취득 양도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해 가액을 안분을 계산합니다. 자, 양도 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에 따라 안 산정 시 토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 계산한 결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안분 계산 예외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은 안분 계산에서 제외해주겠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뭐 이렇게 같은 건물인데 1층은 근생이고 2층은 주택이고, 또 토지도 또 뭐 이 상가로 봐야 되느냐, 이거를 뭐 또 대지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세 기준을 합리화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부분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하 종합소득세 편인데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해주겠다. 이것도 조세제한특례법 96조 3항에 의하는데, 현행은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임대료 인하액을 세액을 공제해주고,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세 1억 원 초과 시 50%를 해주고,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법상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까지 남은 소상공인인데,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0일이었는데 이거를 적용기한을 연장해서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정 이유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하겠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주택의 범위,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사원정 주택, 학생 종업원 기숙사, 어린이집료 노인복지원 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 토지. 이 토지 임대부가 뭐냐면요, 우리가 분양할 때 토지하고 이 건물값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 분양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서민들은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토지를 임대로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값에 대해서 이제 임차료를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왜 이거에 대해서 싸게 분양받으면 되지 왜 이거를 저거하느냐. 사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되지만 땅값은 올라가잖아. 그러면 나중에 팔찌게 솔직한 얘기가 뭐 무허가 건물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인기를 못 얻었는데, 이거를 합산배제에 개정해서 주택법을 확대해서 한국주택공사 등이 공공 매입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해주겠다는 얘기고, 개정 이유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영시행인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한 부분부터 적용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이게 원하지 않죠. 자,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 표준을 조정했습니다. 현행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 표준인데요. 현재는 1억 원 이하의 세율이 10%였죠. 그 다음에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 10억 원은 30%, 그 다음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원 초과는 50%를 적용했습니다. 그럼 뭐 30억 같으면 뭐 15억을 세금을 낸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개정안이 어떻게 나왔느냐? 최고 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 표준 조정을 했다. 1억 원인데 과세표를 2억 원으로 해서 10%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억 원 초과해서 5억 원 이하는 20%, 그 다음에 5억 원 초과 10억 원은 이제 30%.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 2억 원으로만 올린 거고, 그 다음에 10억 원 초과는 40%. 그래서 요거를 30억 초과는 이제 없앴다. 이렇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유가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적용 시기는 2025년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합리화시키겠다는 얘기죠. 현행은 증여재산 공제 적용 범위 배우자한테 6억, 직계 존속한테 5천만원,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원, 직계 비속일 때는 5천만원, 6천 이내 혈족, 4천 이내 인척은 1,000만원까지인데, 이 친족의 범위를 합리화를 시키는데, 여기서 자동 그냥 뭐 이렇게 배우자라든가 직계 존속, 미성년자는 그대로 가고, 이거를 이제 6천 이내 혈족을 4천 이내 혈족으로 줄이고, 4천 이내가 3천 이내에서 이걸 1,000만원을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유가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를 국세기본법하고 일치시켰다는 얘기고, 25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24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